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속옷을 새로 사고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대화하는 부부 소통소장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바람피는 남편들의 공통적인 징후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람의 핵심 징후는 변화입니다. 외모 관리의 급격한 변화,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의 변화, 그리고 생활 리듬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놀랍게도 상간소송의 80%는 배우자의 직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직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감정적으로 추궁했다가 모든 증거를 날려버린 사례부터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 완벽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오늘은 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람피는 남편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취재했던 수백 건의 상간소송 사례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외모 관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달라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맡았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 15년 차의 김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평소에 아내가 사다 준 옷만 입고 헤어스타일도 몇 년째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패션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미용실도 더 비싼 곳으로 바꿨다고 해요. 아내는 처음에는 드디어 자기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라고 좋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변화가 집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만 멋을 부리고 주말에 가족과 외출할 때는 여전히 무심한 모습이었죠. 특히 의심스러웠던 건 갑자기 속옷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엔 아내가 사다 주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입던 사람이 갑자기 특정 브랜드의 속옷만 찾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목적이 건강이 아니라 단순히 외모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맡았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15년간 아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거부하던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했대요. 처음에는 아내도 좋아했죠. 하지만 남편은 운동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몸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복근이 생기고 있는지 등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데 퇴근 후에는 꼭 헬스장에 들른다는 거예요. 이런 외모 변화는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젊은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한다거나 염색을 하거나 심지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50대 남성이 갑자기 눈매 교정 시술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20대 여성과 불륜 관계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맥락입니다. 단순히 자기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면 그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특정 상황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징후는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륜의 시작과 유지는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 패턴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소에 핸드폰에 별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대요.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의심스러웠던 건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면 화면을 아내가 볼 수 없는 방향으로 돌리거나 갑자기 자리를 피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동이었대요. 평소에는 여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답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회사 사람이야 라고 얼버무리기 시작한 거죠. 디지털 시대의 불륜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찾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특히 놓치기 쉬운 결정적 증거는 바로 클라우드 백업입니다.
삭제된 메시지와 사진이 당신도 모르게 저장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디지털 증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징후로는 SNS 사용 패턴의 변화가 있어요. 평소에 SNS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특정 이성의 게시물에만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40대 남성이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는데 팔로우하는 계정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었대요. 그리고 특정 여성의 게시물에는 항상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이 바로 불륜 상대였던 거죠. 디지털 징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결제 패턴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결제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현금을 자주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평소에 카드만 사용하던 남편이 갑자기 매주 일정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물어보면 회사에서 회비를 걷어서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불륜 상대와의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디지털 패턴의 변화는 현대 불륜의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징후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회식, 출장의 증가는 가장 전형적인 불륜의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평소에 정시 퇴근하던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다거나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죠. 특히 의심스러운 것은 그 야근이나 주말 출근에 대한 설명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에요.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갑자기 매주 토요일마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고 했대요.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면 남편은 항상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며 얼버무렸다고 해요. 결국 의심이 든 아내가 회사에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토요일에 문을 열지도 않았던 거죠. 또 다른 생활 리듬의 변화로는 갑자기 아침에 일찍 나가거나 운동이나 취미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갑자기 새벽 조깅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조깅을 다녀온 후에도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가 의심하여 확인해 보니 남편은 실제로 조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불륜 상대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생활 리듬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주말에 가족 외출을 거부하거나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불륜 관계의 90%는 특정 징후가 나타난 후 3개월 이내에 발각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배우자들이 그 징후를 알아차리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까요? 바로 감정의 덫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감정분리 3단계 전략은 당신이 이 덫에 걸리지 않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한 사례에서는 평소에 가족 여행을 좋아하던 남편이 갑자기 나는 좀 쉬고 싶으니 너희끼리 다녀와라고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족이 여행을 간 사이 남편은 불륜 상대와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런 생활 리듬의 변화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고 그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미묘한 감정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들은 종종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갑자기 더 차가워지고 무관심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해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평소에 아내와 대화를 즐기던 남편이 갑자기 대화를 피하거나 스킨십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혼 10년 차의 부부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대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해? 같은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불륜 상대와 아내를 비교하면서 생긴 감정이었던 거죠.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오히려 갑자기 더 친절해지고 선물을 자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종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평소에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대요. 특별한 이유 없이 꽃다발을 들고 오거나 고가의 가방을 선물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기뻤지만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남편의 평소 성격과 맞지 않아 의심하기 시작했죠. 결국 알고 보니 이는 불륜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감정적 변화로는 갑작스러운 질투나 의심이 있어요. 이는 일종의 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오히려 배우자가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죠.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대요. 너 요즘 누구랑 연락하는 거 있어?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자신이 불륜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런 감정 및 태도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보다 더 미묘할 수 있지만 종종 더 명확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고 지속적이라면 그 이면에 무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민감한 주제인 성생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불륜의 매우 명확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들의 성생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다른 하나는 오히려 갑자기 빈도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다른 상대와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죠.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평소에 부부 생활이 활발했던 커플이 갑자기 몇 달 동안 전혀 관계를 갖지 않게 된 거죠.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같은 이유를 대며 관계를 피했다고 해요.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는 불륜 상대와의 경험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체위나 방식을 시도하거나 이전에는 없던 특정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한 사례에서는 결혼 15년 차의 부부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부 생활 중에 특정한 속옷을 입어달라고 요구했대요. 아내가 의아해하며 갑자기 왜 이런 걸 원해?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그냥 인터넷에서 봤어라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불륜 상대와의 경험에서 비롯된 요구였던 거죠. 성생활의 변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다른 의심스러운 징후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불륜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패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변화는 종종 불륜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많은 사례에서 불륜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재정 기록이었습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현금 인출이 빈번해지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신호예요.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물어보면 골프 회비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결국 아내가 조사해보니 그 돈은 불륜 상대를 위한 선물이나 호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재정적 변화로는 갑자기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배우자가 지출 내역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줬다며 새로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아내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그 카드의 명세서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카드로는 주로 레스토랑, 호텔, 선물 가게 등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 패턴의 변화는 특히 법적 증거로서 가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는 객관적이고 문서화된 증거이기 때문이죠. 만약 불륜이 의심된다면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피는 남편의 여러 징후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즉시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많은 사례에서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추궁했을 때 불륜을 저지른 쪽은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를 지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니?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라며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핸드폰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의뢰인들에게 증거 수집을 먼저 하고 조언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증거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정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호텔, 레스토랑, 선물 가게 등의 지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해킹하여 증거를 확보했는데 법정에서 그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합법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공유 컴퓨터의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거나 공동 명의로 된 통신비 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SNS에 공개된 활동 내역을 캡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다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중에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은 매우 가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친구가 그를 여성과 함께 식당에서 본 것을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탐정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의심과 불안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방향. 둘째, 법적 대응을 하는 방향. 셋째, 이 둘을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게요. 만약 불륜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부부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와 상호 존중이에요.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후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간의 상담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고 아내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륜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배신이거나 상대방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법적 대응의 첫 단계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불륜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했죠. 세 번째 방향은 이 둘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예요. 이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많이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보였고 결국 부부는 이혼 대신 관계 회복을 선택했죠.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의 법적 사유가 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제가 취재했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의 불륜이 명확하게 증명되어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재산의 70%를 분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50대 50 분할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죠. 둘째,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라고도 불리는데, 불륜 상대가 고의로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조치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그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내는 불륜 상대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셋째,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 자체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륜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 사기 등가 있다면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불륜 상대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발각되었고,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법적 조치들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뢰인들에게 법적 대응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주로 법적, 실질적인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한 후의 심리적 회복과 자기 돌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경험하며 분노, 배신감, 슬픔,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제가 만났던 많은 의뢰인들이 이런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같은 생각들로 괴로워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심리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척하려고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억누른 감정들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나중에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내 감정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요. 또한 자기 돌봄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후 이혼을 결정하고 그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루어두었던 여행을 다녀왔고 새로운 취미로 요가를 시작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죠. 그녀는 이런 활동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그룹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큰 위로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런 지지 그룹을 찾아보세요. 만약 불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재발 방지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먼저 불륜의 원인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 불륜이 발생했는지,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남편의 불륜 후 이런 대화를 통해 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성취와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감정에 무관심하다고 느꼈던 거죠. 이런 오해와 불만이 쌓이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남편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와의 모든 접촉을 끊는다든가 핸드폰이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부부는 남편의 불륜 후 이런 약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에 오기로 했고, 야근이나 회식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알리고
위치 공유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이런 조치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결국 이런 조치들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우고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데이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든가 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부부는 남편의 불륜 후 매주 금요일을 데이트 나이트로 정하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기 시작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죠.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진정한 노력과 헌신이 있다면 불륜 후에도 더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불륜이 발생한 후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애초에 불륜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관계 유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린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 필요,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불편한 주제나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했죠. 그들은 이런 습관이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표현하세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신선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고 퇴근 후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 하나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셋째,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부부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가는 전통이 있었고 매달 한 번은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활동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유된 추억을 만들어 주었죠. 넷째, 서로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성장을 존중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각자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주는 관계입니다. 한 부부는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아내는 그림 교실에 다녔죠. 그들은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축하했습니다. 다섯째, 신체적 친밀감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관계는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일상적인 스킨십도 매우 중요해요. 한 부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포옹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신체적 접촉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건강한 관계 유지법들은 불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바람피는 남편의 징후와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람의 핵심 징후는 변화입니다. 외모 관리의 급격한 변화,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의 변화, 생활 리듬의 변화, 감정 및 태도의 변화, 성생활의 변화, 그리고 재정 패턴의 변화 등이 주요 징후로 나타납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불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징후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이 확인된 후에는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법적 대응을 할지, 또는 이 둘을 병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륜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린 소통, 지속적인 애정 표현,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서로의 독립성 존중,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 유지 등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결혼은 완벽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어려움과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분류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